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37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맨날 소리로만 찾아뵙다가 사실 초창기에는 우리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죠. 근데 무엇이냐, 파파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종편 떼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디어 탈곡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종편 떼찌도 집어넣고 뭔가 우리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변화되는 모습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요. 영상 버전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좁은 방에서 지금 낑겨 앉아가지고 제가 이정일 PD에게 짜가지라고 짜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숨막히는 지금 공간에서 저희가 이정일 PD가 좀 거구긴 합니다. 다섯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창고잖아. 네. 우리 공간이 정말 창고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벙커에서 찍을 때 우리는 창고에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원래 평소에는 돌마고 팟캐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침 신기하게도 오늘 양사가 다 별로 할 것이 없고 오늘 사실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연결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 하는 대신에 내일 정말 두근두근한 소식들을 엄청나게 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오늘 박문진 이사회가 열립니다. 네. 박문진 이사회에 오늘 이미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고영주 불신임 아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박문진에서는 김장겸 해임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넣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기 안건으로 이제 네네. 넣으신 거죠. 상정을 하신 거죠. 예, 안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고용주 이사장은 아마 불신임 되고 평이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어제 살짝 들은 얘기로는 그 이사 해임도 지금 안도 이제 넣는다. 방통위에 청원한다? 청원이 아니죠. 이제 그 요구하는 그런 걸 낸다고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사장 자리에 있던 사람을 불심임해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사직 자체도 해결이 돼야지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김장겸 사장 그 해임 결의안까지는 처리를 못하죠. 오늘. 그건 못하죠. 네, 오늘 못하고 또 규정상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그러네요. 근데 아마 신임 이사장은 오늘 이제 이사장이 오늘 공석이 되기 때문에 신임 이사장 선출까지 오늘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아마 오늘 회의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MBC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꼭지 따는 그런 예.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KBS는 오늘 사실 별다른 그 투쟁 소식이 없고 어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사실 KBS가 굉장히 내부를 단돌이 하고 내부 그 흔들리지 않는 파업 대우를 구성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부터는 대외 홍보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에서 하는 집회 그리고 사내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찾아가는 파업 이렇게 해서 막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일과 동시에 시민들과 만나는 일에 좀 더 방점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 KBS가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사표를 냈으면 사의를 표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버틴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서요.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박문진 이사 2명을 보임한 거 외에는 지금 사실 특별히 그러니까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 이런 평가도 조금 나오는 편이죠. 왜냐면은 KBS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걸려 있는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분이 협박도 했죠. 문자로 협박, 폭언, 모욕 이런 거 다 걸려 있으시고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런 부분이 다 사실상 불법행위,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 바로 해임해도 사실 이상할 게 없다. 왜 결격 사유니까 모두.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방통위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압박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요구도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많이 있죠. 있는 편이 아니고 사실 답답하죠. 네, 그리고 답답하죠. 오늘 KBS 이사가 보궐 이사가 아마 추천을 방통위가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추천이 되면 이제 이거는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추천하고 아마 추천될 거래요. 그러니까 김경민 이사의 후임은 추천이 되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그래서 돌마고 소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로 끝내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일은 좀 돌마고에 초점을 맞춰서 양사가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파업을 접게 될지에 대한 일정이 사실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편 목요일에 하는 이 영상 버전 미디어 탈곡기에서는요. 평소에는 우리가 이정일 PD가 아주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서 꼭 방송만 제일 먼저 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편애자입니다. 이게 무려 국민 TV 뉴스바 시절부터 있었던 예. 관행 아닌 관행인데. 네. 그런데 이제부터 목요일에는요. 종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목요일마다 약간 우리가 한숨을 돌리며 이 노트북으로 딴짓을 할 수 있다는.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종편 떼찌를 계속 파파이스에서 했는데요. 그 파파이스가 이제 종영되면서 종편 떼찌를 없앨 수는 없다. 저희가 종편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만든 것을 어딘가에 이제 계속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디 주지 말고 우리가 미디어 탈곡해서 털자 이렇게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요일 버전에서는요. 꼭 종편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파이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길게 보여드린 방송에 대해서 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원준 총수께서 엄청 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막 떠드느라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자세하게 그 뒷이야기 같은 거 어떤 점이 더 나빴는지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부터는 먼저 그 방송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봉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이 방송이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종편 떼찌 채널 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성희 동아일보 눈설위원. 이제 문제는 이제 와서 사실 이정일 수석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소속이고 사실은 뭐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적폐청산이 이유를 다시 이제 들춰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이런 거 자체는 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다 이미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일인데 와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 녹취록 들어봤지 않습니까? 조금 목소리를 높인 건 했지만 둘이 언쟁을 하고 있잖아요. 보도국장 이게 무슨 그겁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해경이 뭐 잘못했습니까? 언쟁을 하는 거잖아요. 저게 어떻게 저는 외압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보도 개입 아니다. 네, 보도 개입 아니다. 네, 그러나 단 홍보수석이 금방 나간 방송 뉴스를 보고 바로 보도국장에 전화하는 거 이런 행태는 이제는 없어야지요. 물론 없어도 제가 볼 땐 좋지 않아요. 홍보수석이 해야 될 일들을 관행처럼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저런 관행들이 이제 없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 진행자. 저한테 지금까지 전화 거셨던 정부 관계자와 정당 관계자분들에 대한
전화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레가 된다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정부를 이거 두드려 써야지. 그게 맞습니까?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고. 방송법 105조 4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해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진 진행자. 결국 네이버가 외부 단체의 요구에 뉴스 순위와 배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네이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기사만큼은 우리가 손 안 댔습니다라고 해명했는데 그 해명 이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불현듯 힘내세요 김미수 실검 1위가 떠오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믿었던 네이버의 발등 지켰습니다.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여론 조작으로 봅니다. 사실은 국정 댓글 사건의 세금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이제 개입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정당원들이 이제 소속 기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찌됐건 전체 여론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어떤 여론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똑같다는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대통령이 김희수 소장 대행이 불쌍하고 미안하다고 페이스북에다 올리셨다고 하는 것은 입법에 대한 행정에 지나친 개입이 되는 겁니다. 예. 권력이 개입이 되고 이건 누가 뭐래도 여론의 조작이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포털에 그 실검색 1위로 올라올 정도의 그 대다수 여론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너무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해요. 그 얼굴 두껍다 김희수 저 실시간 검색 한번 올려주세요. MBN 뉴스와이드 서정욱 변호사. 참 이게 그 의지가 없는 게 수사 이게 의문인데요. 제가 포렌식 보고서를 다 봤어요. 바로 이게 사진이 1876개, 사진 1800장 중에 왜 열 몇 장 최순실 것만 공개합니까? 나머지 게 1000몇백 장 사진 다 보면 누구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전체를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게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다음에 신혜원 씨는 자기 거라고 주장했어요. 정호성 이분에게 재판에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동의한 거는 맞아요. 근데 왜 동의했느냐? 그렇게 본인이 최순실한테 메일로 연서물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메일로 최순실 보냈다 해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최순실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아직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호성의 말은 전혀 근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메일로 간단하게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죠. 저는 이게 모르지만 모든 사진을 왜 열 몇 장만 깝니까? 1000몇백 장. 아니 그러니까 최순실이 일부 잠깐이라도 사용했던 거는 맞는 거죠. 그거는 이게 인정하죠. 맞는 거고. 근데 그럼 나머지 사진도 좀 보자는 거죠.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신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요새 종편이 아무리 뭐 약해졌다 정신 차렸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느 정도는 TV조선에 한정된 얘기고 TV조선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채널A와 MBN이 거의 뭐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채널A입니다.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채널A예요. 결국은. 그 중에서도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우리 제보 시민 여러분들 제보를 주시는데 방금 보신 영상도 제보지만 이 제보가 특히 집중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진행자인 김진 앵커. 이분 참 이름이 누구랑 똑같아가지고 매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앙일보 출신의 그 김진 씨 아닙니다. 대선 후보 하셨던 대선 경선 후보 하셨던 그 김진 씨 아니고. 잠룡. 예, 잠룡 그렇죠. 잠룡이었죠. 잡 아닙니다. 잠룡. 예. 그분하고 다른 동아일보 출신의 김진, 훨씬 젊으신 분이에요. 이분과 역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씨,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폭탄 발언, 이분들은 문제 발언도 아니에요. 뭐 황당 발언, 폭탄 발언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발언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분들 때문에 주로 제보가 들어오고 그 외에 이제 약간 조연급 김근식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방금 보셨지만 이번에도 역시 김진, 정성희, 김근식 이 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A 이 돌직구쇼가 패널이 5명이에요. 김진 씨 빼고 5명인데 정성희, 김근식 이 두 사람은 완전 저쪽입니다.
저쪽이라 함은 구구 보수 쪽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성규 씨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게 중간중간에 바뀌어요. 맨날 반복되는 패널들은 아니고. 이 박성규 씨는 아시다시피 보수 정부에서 대변인을 하신 청와대 MB 정부의 MB 정부 대변인을 청와대 하셨던 대변인. 네. 이명박 정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이겠죠. 그러니까 5명 패널 중에 이미 3명이 특정한 정치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치 세력이 아주 뚜렷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공정하게 흘러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셨지만 황당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신 게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특유의 목소리와 특유의 성량으로 김시곤 보도국장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래서 뭐 보도를 빼라, 다시 녹음해라, 뭐 이런 노골적인 보도 개입이죠. 편성 개입입니다. 이런 일을 했던 그 녹취록이 있었는데 이걸 다룹니다. 이걸 왜 다루냐? 이제 와서 왜 다루냐? 이게 작년 7월인가요? 그때 아마 공개가 됐는데 이걸 이제 와서 왜 얘네가 다루냐면은 이게 이제 수사를 시작했어요.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다루는 겸해서 다시 이 내용을 복기를 해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정성희, 김근식 이 두 사람,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보도 개입이 아니다, 또는 뭐 지나간 일이고 책임을 다했으니 지나가자, 이런 류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성희 씨 같은 경우가 이미 다 책임을 다했으니 지나가자, 수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 이유가 아주 웃겨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거 중에 뭐냐? 해경 해체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해경 해체는 거의 뭐라 할까요? 사상 초유의 결단이었죠. 이게 무슨 해경의 책임이 많으니 해경을 해체하자. 그래서 이게 유행어가 됐었어요. 해경을 해체합니다. 뭐를 해체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행어가 됐을 정도로 책임 회피성 돌발 선언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성희 씨가 보기에는 이게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정현 전 홍보수석 의원이죠, 현재. 새누리당에서 나갔고 탈당했고,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고, 이분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책임을 다했으니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논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 김근식 교수 보도 개입이 아니다. 왜냐, 이거는 외압이 아니고 두 사람이 이정현 전 수석과 김시곤 보도국장이 언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 개입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특히 김근식 교수는 정말 상식이 부족한 건가? 방송법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래요. 네. 아니, 녹취록을 들어, 이게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시청자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검색하시면 쉽게 나오는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이게 언쟁인지 외압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정현 수석이 보도를 이렇게 지워라, 뭐 9시 뉴스엔 내지 말아라, 또 다시 녹음해서 내보내라. 이 다시 녹음하라는 거는 지금 이미 보도됐던 여러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을 녹음을 다시 하라. 그 기자 멘트가 비판적으로 나갔으니까 그 기자 멘트를 다시 녹음하라 이거예요. 이거 완전 지가 보도국장이야. 예. 이건 방송법에서 엄연히 금하고 있는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하고 있는 불법 행위예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당연히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여러 가지로 불법 행위인데, 김근식 교수는 이게 말싸움 아니냐,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읍소이며 언쟁이다. 언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행이었다라고 지금 주장했잖아요. 관행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근데 지금 두 사람이 다 한 말이, 특히 정성희 씨는, 정성희 논설위원은 이것이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으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게,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이 사실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그 업무 중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그럼 정치 생명만 끝나면 그것이 뭐 징계가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단체나 언론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정부가 노골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거의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압박 수준이 아니고 거의 협박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수사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정현 의원
의원이 뭐 정치 생명이 끝난 걸로 퉁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죠. 소리고요. 김근식 교수도 방송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라. 그게 어떻게 그리고 관행이라고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논쟁이냐. 자기는 그 높은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논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네.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역시나 이분들은 이 문제를 약간 그냥 덮고 넘어가기 위한 네. 발언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지금 정치적 생명이 다 했다고 해서 다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게 이 보도 개입에 대한 책임을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전혀 네. 관련이 없어요. 그냥 네.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희 씨나 본인이 김민수 그냥 씨나 박근혜 순장조가 된 것이죠. 네. 그냥,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건과는 완전히 그렇죠. 무관하다. 네. 이게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소개해드려야 되는 게 사실 이 김진 앵커가 더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다 한 다음에 김진 앵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한테도 높으신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다.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그분들한테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뭐 하는 거예요? 거의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기자인데 자기도 그런 식으로 정부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나는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이번 정부에 이렇게 조사해서 만약 처벌이 나온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약간 이런 유예요. 좀 해보시지.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네. 광경이 풍겨지게. 네, 영상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 보셨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발언도 사실은 마치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이지만 이 조사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원래 있던 관행이고 그렇게 잘못된 관행이 아니다. 이런 식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김진 앵커도. 그럼 지금 정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아니 뭐 아니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지금까지 높으신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예. 적폐청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말해가지고 지금 유학 간 거 아닐까요, 김진 씨? 놀래가지고 지금 그만뒀잖아요. 김진, 정성희 두 사람이 다 지금 내려왔는데. 네, 정성희 씨, 쫄았나 보다. 김진 씨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부로 방송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예. 진행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늘 생각하기에는 역시 우리 시민분들이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이 종편대지의 결과가 아닌가. 저희는 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전에 그 발언으로 놀래서 지금 도망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김진 앵커는 부디 지금 뉴욕에 공부하러 가셨다는데 부디 약속을 지키셔서 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시고 본인한테 그동안 전화해서 보도 개입하셨던 분들 부디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다음 내용 이거 이제 앞으로 남은 내용은 저는 방금 말씀드린 세월호 관련 내용이 가장 나빴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다른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 네. 소개를 할게요. 뭐 이것도 역시 신분 이야기 돌직구쇼 김진 앵커인데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가 스포츠 뉴스를 조작했죠. 대한축구협회한테 청탁 문자를 받고 비판적 보도를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탁 문자가 공개되는 바람에 네이버가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사과를 하고. 그래서 덕분에 지금 여러 다른 사회적 정치적 현안들 관련 뉴스도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끌어오르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다루던 10월 24일 방송분 채널이 돌직구쇼에서 김진 앵커가 이 스포츠 뉴스 조작 관련 신문을 소개하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힘내세요 김희수 실검 1위가 생각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힘내세요 김희수 실검 1위도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청탁을 받고 사실은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김진 앵커가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 프로그램 전체가 하나의 쇼다 보니까 그 도직구 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자가 있고 그래서 먼저 김진 앵커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이 힘내세요 김희수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던지고 이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영상을 보시면 저는 김진 앵커보다 요 장면에 있어서는 이 발언한 사람들 뭐 박성규, 정성희, 김근식 전부 최악이다. 정말.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여론 조작이라고 아니 정말 자기들이 한 행동 그러니까 제가 계속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해놓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너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정말 지겨운데 어찌 됐던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 특히 저는 김근식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얼굴 두껍다 김희수를 실시간 검색어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자기야말로 지금 이게
방송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진애 앵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네네, 실검 1위도 조작이다 이렇게 한 게 10월 24일 방송이고 16일 저희가 날 영상 이거는. 보셨지만 10월 16일 방송에서 김금식, 박선규, 정성희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이 세 분이 이걸 여론 조작이다. 실검 1위가 힘내세요 김희수가 여론 조작이라고 했죠. 심지어 박선규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으니 이거는 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네. 권력이 개입한 여론 조작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재밌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채널A가 힘내세요 김희수를 끊임없이 여론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날은 전혀 관련이 없는 10월 24일 방송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안인데도 굳이 이걸 또 한 번 언급하면서 여론 조작으로 몰아갔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른 내용은 저희가 이미 전에 방송에서도 털어드렸고 네. 실시간 검색어는 전혀 당연히 여론 조작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신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또 한 번 잊을만하면 한 번씩 자꾸 늘어놓는 태블릿 PC 조작설. 이게 이제 웬만하면은 이게 워낙 황당한 내용이라서 이 태블릿 PC 조작설이 처음 나왔던 작년 10월에 JTBC가 보도를 내자마자 이런 조작설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MBC가 열심히 보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편들조차도 이거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MBC만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이날 갑자기 MBN 10월 24일 MBN 뉴스와이드인데 여기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거의 뭐 단기 필마로 싸웁니다. 다른 패널들이 전부 그 이제 조작설이 말이 안 된다고 반박을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마치 장판파의 장비처럼 혼자 아주 용맹무쌍을 열심히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뭐 근데 주장하는 내용은 별 볼 일 없어요. 다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1700장이 있는데 왜 10몇 장밖에 공개 안 하냐. 다른 건 다 최순실과 관련 없으니까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다 공개해라.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정호성 비서관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라서 인정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최순실 씨한테 연설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호성 비서관이 증거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최순실 PC가 최순실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구차하죠. 예.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 송지원 앵커라고 MBN 뉴스의 진행자인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이 막 머뭇머뭇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송지한 앵커가 어쨌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건 맞잖아요. 그랬더니 여기가 제일 웃긴데 사용한 것은 맞지만 소유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최순실 소유는 맞지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노트북이야? 회사 노트북.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발언에서 이분의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는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무튼간에 그래서 서정훈. 근데 다행히도 이 MBN 뉴스와이드가 다른 패널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한 것은 다른 방송에서는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거 엄청나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도 안 다뤄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한 명의 패널을 빌미로 조명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정욱 변호사가 종편에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올해 초에도 5위, 최다 출연 5위에 올랐고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9월달 한 달간의 조사에서도 7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종편들이 이분이 MBN과 채널A에 나오는 분인데 종편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되는 발언, 사실과 다른 발언을 끊임없이 하는 패널을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또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적폐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 나오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 나오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보도를 하고 종편이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저는 어제 했던 신보도 지침, 우리가 말하는 신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 매일매일 아침에 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내렸던 지시사항 중에서 언론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지금 발표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털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뭐냐면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 실제로 방송 보도에 네. 또는 다른 언론 보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네네. 어떻게 현실화됐는가를 저희가 살펴본 것인데 실제로 현실화된 부분이 엄청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요. 일단은 뭐냐면요. 이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하기로 올해 결정을 했죠.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근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용 일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면서 누리과정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당선이 된 이후에 이를 번복을 하면서 지자체가 돈을 써라. 니네가 가진 돈을 써라. 이렇게 시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육청에 대해서 막 압박을 가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이제 우리는 모든 돈을 예산을 전부 누리과정에 쓸 수는 없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고루고루 다 필요한 돈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이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드러난 이번 문건을 통해서 정부가 언론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여서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각 지역 교육청 예산을 부담하도록 만들려고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정확하게 메모의 내용을 보면요. 2016년 1월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일 조선일보 일면에 교육청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좋은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기사 내용이 KBS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편에 보도되도록 할 것.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서실장이 말한 좋은 보도란 것은요. 조선일보 보도인데 누리 예산 800억 늘 뿐인데 1조 8천억 더 받고도 버티는 교육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요. 교육청 예산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딱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딱 좋은 보도다. 조선일보 감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KBS를 비롯한 지상파의 보도가 종편은 뭐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가니까. 비서실장이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지상파의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말한 1월 8일 날 이 지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월 11일에 그러니까 사흘 뒤에 관련된 내용이 지상파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일단 이거를 보면요. 내용은 똑같아요. 조선일보 보도랑 똑같고요. 보도 순서는 MBC가 11번째로 가장 주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SBS는요. 애절함이 약간 느껴지는데요. 보도의 맨 마지막 부분 24번째예요. 24번째. 그리고 보도가 정말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보통 이런 주제는 한 10번째에서 이렇게 중간에 끼잖아요. 그런데 막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그 날씨인가 그런 거 하기 직전에 어이없이 갑자기 누리과정 이러면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넣는 티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누리과정 예산이 상당히 첨예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랄까요? 좀 비중이 없는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SBS가 24번째로 거의 마지막에 배치를 했고요. 보도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무리한 분석이라는 교육청의 반론은 있기는 있지만 매우 짤막하게 보도되고요.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방점을 찍은 그런 보도였습니다. 2016년 1월 11일 MBC 뉴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을 점검해보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 교육청들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섰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SBS 뉴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그 지상파 3사에 잘 보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일단은 KBS 보도도 제가 말씀드리면 KBS는 제목이 정부 교육청 예산 분석 누리 편성 압박이라고 해서요 17번째로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봤더니 자체 재원이 충분해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자의적인 분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도들을 낸 기자들이 이렇게 기자명을 일부러 다 보고서에는 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와대 오더를 지킨 실현한 그 기자는 누구인가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알고 있었을까? 이것이 오더성 기사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KBS는 오규정 기자가 하셨고요. MBC는 박주린 기자, SBS는 김정기 기자.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이 조선일보 보도를 그냥 베낀 거의 그런 수준의 보도였기 때문에 아마 종편도 저희가 확인 안 했지만 종편도 당연히 거의 똑같은 날 보도를 아마 똑같은 날이 아니고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날 네,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한 개 더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사실 모든 내용을 다 입증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KBS와 EBS 이렇게 어떤 멘트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기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여론을 조성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여론을 조성할 것은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거는 맞지만은 이거를 KBS가 어떻게 보도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 참 옛날 보도 지침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시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것을 오래된 미래라고 별명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흡사해서 뭐 데자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죠. 일단은 예전 보도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85년 12월 2일에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건에 대해서 예산안 변칙 통과,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논조로 기사를 작성하라는 보도 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 날치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날치기를 한 건 여당이니까 그런 말은 사용하지 말 것. 특히 김대중 측의 반대로 결렬됐음이라고 쓰라. 라고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가는 이런 보도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0일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에 비서실장이 언론이 정부 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젊은 주부층들이 근본 사태가 교육청 잘못임을 적극 인식토록 하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와, 그런 기사 진짜 본 것 같아요. 네. 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정말 예전의 그 보도지침 사태와 이번 사태가 너무나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정확하게 젊은 주부층들이 교육청 잘못으로 인식하고 비판하게 인식하도록 하라라고 이런 지시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드리면 85년 10월 20일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행보를 조명하라는 지시가 내려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사찰 충실하게 보도해주기 바람. 시찰 충실하게 보도해주기 바람. 이라는 보도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2015년 10월 16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타임즈가 VIP 방미 행사 특집판을 제작, 대대적으로 특집 보고를 했는데 국내에 릴레이 기사가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 이러한 특집 보도와 내용이 국내 언론에 최대한 연계 보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 2일에는 홍보수석에게 3주년 성과 자료집 관련 VIP 어록집에 대한 현장 반응이 상당히 좋으므로 부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록집 링크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의 폄훼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아니 근데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 어록집이 뭔지 아시죠? 이거 네. 엄청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라기보다는 웃음거리가 좀 됐었는데 네. 실제로 어록집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다는 건 도대체 누구 반응을 본 걸까요?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를 해본 결과 그 미국 워싱턴 타임즈지의 VIP 방미 행사 특집편 이것이 실제로 보도가 미국에서 된 다음에요.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당일날은 전혀 미국을 따라다녔던 기자들이 전혀 이걸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3일 후에 이 관련된 내용이 느닷없이 나와요. KMS가. 그런데 이거는 방미한 지 3일이 지난 그런데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이 오더를 인식하고 한번 혼났어. 그런 거지. 우리가 이걸 안 했구나. 그러니까 아직 이제 끝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보통 뉴스는 당일날 대통령의 행보를 전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막 갑자기 갖고 와가지고 보도를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대통령, 그러니까 비서실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이병기 비서실장 하에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상당히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굉장히 사회 그 현안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 해결책을 구해야 하는, 또 왜냐하면 수석비서관 회의니까 장관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회의예요. 근데 이 회의에서 거의 한 대부분이 한 70~80%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수석비서관 회의 내내 그냥 이런 얘기만 해요. 어떤 여론을 조성할 것, KBS, MBC에 뭐 이런 보도를 하게 할 것,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수석비서관 회의가 사실상 여론 조작 회의였죠. 그래서 참. 네, 아무튼 그 굉장히 다양하게 이 정부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말 뭐라 그러지? 주입식으로 뭔가 뭐 세뇌시키려고 하는 국민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국민이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아닌 사람은 입을 막아라. 계속 이런 식의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다 충실히 따랐더라라는 것이고요. 방송. 예, 그러면 이제 방송 한번 털어봅시다. 드디어. 오늘 좀 시의성 있는 건 방송밖에 없구만. 아, 그런가요? 지금 혹시 그 백남기 씨한테 물대포를 쐈던 경찰의 살수차 요원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 현장에 있던 분이 한모 경장, 최모 경장 이렇게 두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들은 현재 직사살수, 그러니까 살수차 운용 지침을 어기고 직사살수를 해서 농민을 이제 사망케 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과 관련해서 탄원서를, 그러니까 선처 탄원서를 받는 어떤 서명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근거는 이겁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수뇌부가 아니었고 단지 지시를 받고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고 그 사건 직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좀 너무,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은 처벌을 좀 내려주실 수는 없느냐라는 형태의 어떤 탄원 서명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으로 보면은 3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명자가 8,850명, 그러니까 9,000명 조금 안 되게 이제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식을 다룬 것이 일단 TV조선 한 군데였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단순히 이 사안 자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살수차를 직접 운전한 경찰한테만 물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실제 운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현장에다 막 밀어넣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운영 지침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막 모니터 조작법 이런 것도 알고 보니까 잘 몰랐고 그냥 막 빨리 진압해야 돼라는 명령을 받고서 막 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막 비난하거나 그렇게만 말하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경찰 내부가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에 우리가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정권이 바뀐 이후에라도 좀 우리가 먼저 좀 사과를 해보자라고 하는 여론을 조성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수뇌부들에 대한 책임 처벌,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뭐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서명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가히 좋게 보이지 않고 좀 답답하다. 그쵸.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TV조선이 이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걸 전달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바로 경찰의 억울함만을 부각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 제목은요. 선처 호소 서명 9,000건이라는 보도인데요. 보도 제목만 봐도 서명이 이렇게나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선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있죠. 네, 이건 10월 31일자 보도인데요. 보도는 익명의 경찰 관계자들의 버스에 방어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차벽을 흔들고 하는 이런 건 사실 훈련받은 경찰관도 상당히 두렵긴 하거든요. 이런 발언들 혹은 명령에 의해서 살수를 했던 것이고 이런 결과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발언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발언 전에 먼저 나와야 했던 건 내부적인 자성, 성찰의 목소리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보도는 관련 자료 화면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흔들고 차벽을 미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반대로. 네네. 그러니까 그 뭔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도 피해자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동료를 지켜주지 않는 경찰 수뇌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부망에는 현장 경찰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누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냐. 폭력 대 평화라며 불법 시위도 보장하라는 개혁의 권고를 수뇌부가 수용했다. 참담한 신정이다. 누가 경찰을 무기력한 조직으로 무장 해제시켰는가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또 보여주는구나 그런 것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의견만 100%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적반하장이잖아요. 어쨌든 한쪽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보도는 핵심이 이거죠.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 폭력성을 강조해서 사건 단일 경찰 대응은 정당했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TV조선의 일관적인 입장이죠. 일관적인 입장인데 이제 서명이라는 어떤 빌미가 생기니까 또 한 번 해보자. 건수가 생길 때마다 이런 보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엄밀히 말하면 경찰은 정말 지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딴 식으로 뻔뻔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TV조선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령 경찰이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도 TV조선이 마치 이게 맞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의견을 읊어주면서 보도를 하고 보도 제목에서도 부각하고 앵커멘트로 부각하고 물대포를 쏜 경찰관들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가 경찰 내부에서 9천 건이 넘게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른 현장 경찰관을 기소하면 누가 소명의식을 갖겠느냐며 경찰 수뇌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게 몇 건입니까? 이게 한 건의 보도인데요. 이거 한 건의 보도인데 유일하게 다른 매체들은 아무도 안 했는데 얘네가 이걸 한 건을 딱 얘네만 또 보도했습니다. 네, 내놓고요. 또 하나는 이 보도가 아까 말했듯이 9천 건의 서명을 받았다라는 거를 계속 제목에도 부각하고 전원책 앵커도 그 앵커 발언에서 이렇게 부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난해 8월이었을 거예요. 백남기 대책위가 백남기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촉구하는 청원 서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14만 건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회에 전달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TV조선 이걸 보도하지 않았어요. 네. 9천 건, 9천 건에 막 부들부들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여론이 모였어요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14만 건의 여론이 모였을 때에는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론이 어떤 추이를 지니고 있냐는 TV조선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건수면 보도를 한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네. 참 TV조선은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얼마나 이게 경찰 내부에 사실 저렇게 극단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경찰이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로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면 거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입장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굉장히 극단적인 것들 뭐 개혁의 권고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이런 목소리들 이런 걸 이렇게 부각해서 보여준다? 이거는 저는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경찰과 국민들 사이를 좀 이간질해야 한다는 느낌까지도 받았습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저런 여론만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경찰이 얼마 전에 직접적인 관계자 저 두 분 외에도 경찰 수뇌부 이거 저희가 민중의 소리 보도라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원래는 그 피해 보상을 그러니까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부분을 그 직접적 관계자들은 저 두 분 포함해서 다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인정하고자 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근데 이거를 경찰 수뇌부가 그동안 계속 막아왔다는 그 문건이 공개됐죠. 그렇죠. 그래서 수뇌부가 계속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잡아떼기 위해서 직접적인 경찰관들, 직접 관련된 경찰관들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다 이렇게 묵살한 거예요. 경찰 수뇌부가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 저렇게 막 시민들을 불법 시위대로 모는 저런 식의 극단적인 의견만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경찰 내부에도. 그렇죠. TV조선은 지금 그런 거를 일부러 이렇게 더 부각시키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저 보도를 보니까 사실 저 서명운동 하시는 것 자체는 그래 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줘요, 정말. 네. 더 화가 나는데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느낌 나빴네. 들게 만드는 보도인데. 예. 탄원서와 관계없이 조사는 진행될 것이고 처벌받을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네. 처벌받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실수라 하더라도 업무상 일을 하다가 사람을 지금 돌아가시게 한 거죠. 업무상 과실치사죠, 정말. 예,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조사가 진행되겠지만은 우리 백남기 농민 돌아가실 때 그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직사살수를 한 다음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거기다 계속 쏩니다. 그게 어떻게 실수예요? 이 조사에서 오히려 이 보도를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더 따져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니 쓰러져서 사람들이 막 그거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거기다 계속 집중해서 따라가면서 물을 쏘는데 그게 어떻게 실수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처벌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TV조선 이외에 다른 언론사가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양심 있구나. 이거를 다른 언론사들이?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나가서 진짜 시스템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요. 사람을 누구를 처벌해라 이런 것보다도 다시는 시위 현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 책임자가 진짜 정말 위에 있는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찰 시스템이 사람 한 명 바뀌면 어떤 청장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막 흐지부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장이 잘못 들어오면 보도국 직원이 보도까지 다 엉망으로 만드는 이렇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은 이 상명하달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 국민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이런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청원이 돌고 있으면 탄원서가 돌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을 뭐 일벌백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그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된다라고 보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보도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의 핀트가 그냥 시민들이 불법 폭력 시위대였으니까 경찰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너무 화가 났는데요. 월간조선 있잖아요. 월간조선. 월간조선에서 만드는 이게 월간조선 기사예요. 문재인 시대 6개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왜 5개월째 놀고 있나라는 보도가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보도예요? 이제 월간조선 11호로니까 이게 잡지가 나간 다음에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는 오늘 인지를 한 건데 여기에 권세진 기자라는 분이 쓴 월간조선 기자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조선일보라는 말을 안 하는 어떤 특정 기자한테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도대체 왜 내가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것처럼 나오지?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냥 정확하게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의견을 내놨다라고 써 있어요. 마치 자기네가 나랑 인터뷰한 것처럼.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긴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서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울렁거리면서 내가 당했구나. 조선일보 기자라는 말을 내가 들었나 이렇게 하고 욕을 쳐보니까요. 제가 이 말을 분명히 한 것 같아서 쳐보니까 이게 PD저널 기사를요 그대로 베꼈어요. 야, 얘네 진짜 PD저널 기사
기사에 전부 제가 이렇게 PD 저널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지 꽤 됐는데 그 기사 내용을요. 진짜 그대로 가져다가 베꼈어요. 이건 전화해서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아니 직접 그래도 인터뷰를 안 그러면 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안 하는 건 괜찮아. 그러면 출처를 밝혀야 출처를 되지. 밝혀야지. 미디어 오늘 보도에 의하면 절대 안 그럽니다. PD 저널에 따르면 김원경 처장은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민원연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저희도 예. 어떤 보도에 따르면 누구는 이렇게 밝혔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건 나의 명예가 달린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전화해서 월간조선하고 내리라고 인터뷰를 하세요. 했다고 대응을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깨고 내가 지금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한 것으로 되어버려가지고 꼭 1년에 한 번 최소 한 번씩은 이 조선 일가와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아니 그 예전에 TV조선이었나요? 거기서 전화 왔는데 네. 제가 이 방침을 TV조선하고도 인터뷰하면 안 된다는 네. 방침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친절하게 응대를 그때 그게 민영삼이야. 네, 민영삼. 그래서 우리 가짜 뉴스로 나갔다.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TV조선이 민원연을 가짜 뉴스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삼이 진짜 우리를 고소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뭐 느닷없이 검찰에서 뭐가 왔었어요, 민원연에. 근데 보니까 뭐 각하됐다 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각하됐다고만 나와서 뭐지 하고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민영삼 씨가 우리를 고소했던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민영삼 씨께는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TV조선이 가짜 뉴스로 보도한 바람에 그때만 잠깐 신경 쓰고 까먹고 있었는데 예, 각하가 됐다네요. 네네. 열심히 좀 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좀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뻔뻔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자, 그 가짜 뉴스 보도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민원연이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일종의 해명 보도를 받았죠. 사실상의 정정보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은 좀 어렵고 정정보도가 나가서 자기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순위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제가 내일은요, 오늘 거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연이 방심위 관련해서 지금 방심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저 PD저널 보도를 했을 때만 해도 이게 한 달 전인데 125일째 방심위가 가동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몇 달이에요 도대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오늘 잠깐 그러니까 주제만 말씀드리면 방심위가 이렇게 이제 그 공백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종편제 승인의 이행실적 점검에서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그 심의에서 나온 경고나 권고가 5건이면 TV조선이 사실상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심의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4월부터 12월까지 내내 놀게 생겼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당장 구성된다 하더라도요. 실제 심의가 뭔가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이 걸려요. 왜냐면은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팀을 짜고 뭔가 논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일이 정상적으로 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11월부터나 11월이 아니죠. 12월부터 12월 한 달 1일부터 30일 정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5건이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TV조선 입장에서는 이건 졸속심이다라고 또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안에 너무 많은 걸 처리하다 보니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올해 지금 굉장히 심각한 파행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 논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 낼 건데요. 내일 내면서 내일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심의위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가 생각한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행정기관이 거의 6개월째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장 신나는 건 TV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를 압박을 해주셔야지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빨리 방심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면 방심위가 그래도 구성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방통위가 국정감사 등 현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KBS, MBC KBS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너무 공영방송에만 집중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방통위가. 그렇다고 공영방송 문제를 엄청 잘해주고 계시지도 않잖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척척척척 빨리빨리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방통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당장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요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해서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월간조선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처장님은 인터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의 그대로 갖다 베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굉장히 또 어수선하지만 이게 원래 평소 저희 모습입니다. 조금 편집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수선함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편집이 아니라 거의 재창조하시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김어준 씨는 뭐 그렇게 깔끔하게 하나? 그냥 어수선 아주 정신 하나도 없구만. 자, 그러면은 오늘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나중에 잘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그분의 매력인데? 그 사람의 매력인데? 네, 김어준 씨 사랑합니다. 저는 네. 뭘 또 갑자기 사랑해? 난 사랑은 안 해요. 저를 불러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 뵐게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